차교수와 고등학교 색인물리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물체 운동에서부터 여러물체 운동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여러물체 운동이 되는 건 그냥 물체 수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개에 포함된 물체들 사이에 내력이 작용해야지만 그게 이제 그 여러물체 운동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푸는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럴 때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물리량을 이제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운동량과 질량 중심을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개의 입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이 물체들이 받는 힘은 내력과 외력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외력은 이제 앞으로 이 대문자로 표시하겠어요. 외력은 그 힘을 받는 I번째 물체가 힘 받으면 I번째 물체의 위치 벡터에만 의존하죠. 근데 내력은 어땠습니까? I번째하고 J번째 물체들이 서로 그 힘을 주고받는 거니까 이건 두 물체의 좌표가 그 내력을 결정했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입니다.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외력에다가 내력 두 개를 집어넣고 요거 M1 dt 제곱분의 d 제곱 R1 이렇게 쓰고, 똑같은 방법으로 M2에 대한 것도 쓸 수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M3에 대한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변의 경우에는 이렇게 M1하고서 위치 벡터를 두 번 미분한 것으로 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도 쓸 수가 있습니까? 속도 벡터를 시간으로 한 번 미분한 것으로도 쓸 수 있죠. 또 어떻게도 쓸 수가 있습니까? 요걸 그냥 dt분의 dv1을 가속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힘이 일정한 힘만 받고 가속도만 구하면 좋을 때는 이걸로 하고, 그렇지 않고 1차 방정식으로 속도 구하려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놓는 것이 더 편하냐 쉽냐 결과는 다 똑같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다 합하면 0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에 포함된 물체가 이렇게 3개인데, 그래서 여기 내력들이 있습니다. 내력들은 여기에 있는 물체들 사이에 하는 거니까 1, 2, 1, 3, 2, 1, 2, 3 뭐 이런 것만 포함이 돼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1, 2가 있으면 이 안에 반드시 2, 1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 2하고 2, 1, 요걸 1식, 2식, 3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1, 2하고 2, 1 이렇게 반드시 다 더하면 요 1, 2하고 2, 1이 요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쌍이죠. 1, 2는 2가 1에 작용하는 힘이고 F, 2, 1은 1이 2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건 작용, 반작용 쌍이고, 작용, 반작용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죠. 그런 것들이 항상 내력은 반드시 그 쌍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개 찾았어요. 요 두 개도 0 됩니다. 또 요거 두 개도 어떻습니까? 두 개 찾았어요. 요것도 0 되죠. 그래서 요 내력들은 이 식을 다 더할 것 같으면 내력은 항상 0이 된다고 우리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력의 합은 0이다. 그리고 바로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 그 열린 미분 방정식이 된 복잡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여기서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운동량을 우리 정의하는데, 운동량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본 것처럼 질량과 속도의 곱을 운동량이라고 한다. 이게 아주 그냥 뭐 대단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해서 운동량으로 하는 거야, 또 아니면 운동량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물체 운동을 표시하는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도입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식을 다 더하는데, 이 세 식을 다 이렇게 더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더한다는 뜻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해봤죠? 이 중에서 다 더할 때 이제 좌변은 좌변대로 다 더하고 우변은 우변대로 다 더할 텐데, 이미 더할 때 이놈들은 어떻게 돼요? 이놈들은 0이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 좌변은 뭐만 남았습니까? 왜 F1, F2, F3만 남았죠?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 세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우변은 이제 어떻게 좀 바꿔보냐면, 이 질량은 M1, M2, M3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물체의 질량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 물체의 질량이 시간이 지나가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네,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안 변하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요 부분만 봅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가 돼 있어요? M1, V1, M2, V2, M3, V3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M1, V1, 이 MV를 뭐 다른 걸로 정의하면 아주 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물체 운동량, 이게 두 번째 물체 운동량, 이게 세 번째 물체 운동량이라면 그걸 다 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총 운동량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편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바로 여기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다, 여러 물체에 대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다 더해가지고 보니까 이 형태를 그 운동량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힌트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운동량을 정의해 놓으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운동량은 우리 어떤 질량이 m인 물체의 운동량은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이면 그 두 개를 곱한 걸 운동량이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아까 어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만약에 m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냈어요? 요걸 갖다 요속에 집어넣었죠. 그럼 요놈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dt분의 dp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봤더니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요렇게도 생기고 요렇게도 생겼는데 이 f는 dt분의 dp를 두 가지로 이제 보겠어요. 우리 아까 질량이 안 변화된다고 생각하고 요 안에 집어넣었었죠. 그래서 질량이 안 변하면 그거 다시 바깥으로 꺼낼 수도 있죠. 근데 질량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변할 때는 곱을 미분하면 앞에 건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두고 뒤에 건 먼저 미분하고 앞에 건 그대로 두고 다시 말하면 dt분의 dm v 더하기 m dt분의 dv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f는 m dt분의 dv라고도 쓸 수 있고 f는 dt분의 dp라도 쓸 수가 있는데 두 개가 같은 거 같습니까? 다를 거 같습니까? 네, 질량이 시간이 흐르더라도 안 변하면 같지만 변하면 다르죠. 그래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F는 M dt분의 V하고 F는 dt분의 dP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 방정식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자, 앞에 게 옳다, 뒤에 게 옳다, 둘 다 옳다.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가 옳다. 둘 다 옳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 보니까 어때요? 질량이 시간에 의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랐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옳으냐면 이게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질량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안에다 집어넣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집어넣은 dt분의 dp가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량과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dt분의 dp가 이게 더 일반적인 운동 방정식입니다. 운동 방정식의 F는 dt분의 dv 이건 무슨 뜻이냐면 힘은 물체의 속도를 바꾸는 원인이다 이런 뜻이 됐었죠. 근데 이게 더 일반적이라고 하는 건 힘은 운동량을 바꾸는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질량은 더 크고 속도는 좀 작고 질량은 더 작고 속도가 좀 더 크면 두 개는 운동량이 같죠. 운동량이 같다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때 두 물체에다가 똑같은 힘을 작용하면 어떻습니까? 속도가 변하는 건 다르지만 뭐가 변하는 건 똑같냐면 질량과 속도가 다르더라도 선운동량이 같으면 운동을 방해하는 데 필요한 힘이 같다라고 하는 걸 이 식이 바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F는 M dt분의 dv는 조건을 달아야지만 됩니다. 뭐냐면 질량이 안 바뀐다라는 조건을 달아야지만 옳은 것이고 만약에 질량도 바뀐다라고 한다면 F는 dt분의 dp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경우는 질량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거나 항상 옳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질량이 바뀌지 않으면 저절로 위에 있는 식이 되죠. 근데 질량이 바뀌면 위에 있는 식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거 F는 dt분의 dp가 더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퀴즈를 또 하나 내보겠어요. 자, 이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질량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바뀔 수도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항상 바뀐다. 요 세 개 중에서 어떤 답이 제일 그럴듯합니까? 네, 사실은 요게 제일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운동방정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알고 봤더니 운동방정식이 어떻습니까? F는 MA가 아니고, 왜냐면 이건 질량이 안 변할 때만 성립하고, F는 DT분의 DP가 이게 일반적인 운동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질량이 안 바뀌어도 이거 사용할 수가 있고, 질량이 바뀌어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면서 질량이 바뀌지 않아서 이렇게 DT분의 DM은 0이 되는 경우에만 자, 요게 이제 성립하는 경우죠. 그래서 F는 MA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질량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까? 아까 퀴즈에서 나온 거죠. 근데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잘못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질량은 안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질량은 노상 바뀌고 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이 질량은 에너지의 일종이죠. 그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화학 에너지가 있고 이제 이 질량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다고 하는 것은 조건만 맞으면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질량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운동 에너지가 질량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량은 여기 뭔가 만져지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는 만져지는 게 아닌데 이 둘이 서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체가 운동하면서 질량이 바뀌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 제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 자주 하는 게 뭐냐면 로켓이 있습니다. 로켓은 어떻게 해서 위로 올라갑니까? 네, 연료를 분사하죠. 연료를 분사하면 이게 위로 속력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연료를 분사하면 분사할수록 이 로켓 자신의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바로 그렇게 질량을 분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속도가 더 크게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로켓의 경우에는 이걸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지만 이거 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지 돼요? F는 DT분의 DP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질량은 항상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량은 속도의 함수입니다. 움직이고 있으면 질량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질량도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바로 뭐냐면 물체의 속력인데 질량이 속력에 의존하고 어떻게 의존하냐? 이렇게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특상대성 이론 배우면 요게 바로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 거죠. 요건 바로 무엇입니까? 질량이 자꾸 바뀌니까 한 가지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관찰되는 기준계에서 본 질량, 이게 바로 정지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을 우리가 정의했는데 그다음에 질량 중심은 또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겠어요. 질량 중심에 대한 정의는 좀 복잡하죠.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질량 중심은 자주 다루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운동량과 질량 중심은 같이 해주는 게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을 정의하려고 하는데 질량 중심도 어디서부터 정의가 됐겠습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특히 열림미분방정식을 풀 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내력의 합은 먼저 0이라는 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요거 다 또 세식을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 세식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외력의 합이 이렇게 되죠. 네, 외력의 합이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여기다가 아까는 mdt분의 dv 형태를 썼는데 이번엔 f는 mdt 제곱분의 d제곱 R 이런 형태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것도 질량을 안으로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요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요게 바로 질량 중심을 정의하는데 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 좌변은 뭐였어요? F1, F2, F3는 요거 외력의 합이니까 외력의 합이라고 한 글자로 F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요거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를 M1, R1 더하기 M2, R2 더하기 M3, R3를 라지 M은 M1, M2, M3 한 겁니다. 총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 좌표의 위치 벡터 이렇게 해서 이 식으로부터 질량 중심이 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총 질량을 M을 M1, M2, M3를 다 더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세 물체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물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 어떤 기호를 쓰는 게 더 편합니까? 더하기 기호를 쓰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N개의 물체가 있으면 여기다가 I의 1, 2, 3, 4 쭉 해서 다 더한 거 이게 이제 그 개에 속한
부족한 물체의 총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량 중심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RCM은 M1, R1 이렇게 다 더한 거를 총질량으로 나눈 것으로 질량 중심을 정의합니다. 질량 중심이 이렇게 정의한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이렇게 정의했죠. 자, 그래서 질량 중심 정의도 누가 딱 생각해보고 이렇게 정의하는 게 질량 중심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뉴턴의 운동방정식, 특히 여러 물체의 운동방정식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정의해야지만 되겠죠. 자, 그리고 물체가 아주 많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m분의 1 하고서 MIRI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새로 정의한 것들을 가지고 요 첫 번째 식을 표시한다면 여러 물체의 운동방정식 다 더한 걸 이렇게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저 라지 F는 그 물체들의 외력이 합이 되겠어요. 그리고 라지 M은 그 물체들 질량을 다 합한 게 되겠어요. 그리고 요건 뭐 RCM 뭐예요?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죠. 자, 이 식은 하나의 운동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바로 무슨 운동 방정식입니까? 이거는 대상이 뭐냐면 총질량. 총질량이 M이고 그 총질량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RCM. 질량 중심에 있을 때 외력을 받고 움직이는 거를 표시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물체의 총질량이 세 물체의 질량 중심에 놓여 있는 세 물체가 받는 외력의 합을 받고 움직이면 그러면 이게 식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부터 운동량도 정의하고 이렇게 질량 중심도 정의하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물체를 던지면 이렇게 가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팍 터지는 거라고 한다면 팍 터지면 이게 펼쳐나가죠. 그렇지만 질량 중심은 어떻게 움직여요? 요걸 따라서 그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불꽃놀이 할 때 볼 것 같으면 저기서 탁 터지는데 이때 터졌을 때 여러 개가 퍼져나가지만 그 여러 개가 퍼져나가는 것의 질량 중심은 어디를 따라가요? 한 물체가 터지기 전에 물체가 갔을 법한 그런 궤도를 그냥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운동량과 질량 중심을 정의를 했는데 오늘 강조한 건 뭐냐면 운동량도 이렇게 허공을 보다가 어떤 위대한 물리학자가 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해. 또는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의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질량 중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운동량과 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부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과 질량 중심에 대한 예제를 몇 가지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